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선님, 나무님. 저는 그냥 목동 사는 K라고 할게요. 아직 본명을 밝히긴 좀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겠죠? 요즘 여름의 화려함도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창가로 솔솔 들어온 것을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저도 한땐 듀스 음악을 들으면서 앞가르마를 타기도 했었는데 이젠 중년, 그것도 장년을 향해서 가네요. 제 고민은 사실 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여기에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주유천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약간의 언변이 있었고 제가 또 다른 건 몰라도 잘 모르는 분야라도 미리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듣고 그걸 글로 정리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 능력은 있거든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던 이른바 팬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방송에 나온 자료들을 모아서 블로그를 만들어 그렇게 꾸며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해져서 형동생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좀 복잡한 사정이고 아직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형님, 저 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의 자금이 있는데요. 근데? 어디 투자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형님이 그냥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펀드나 예금에 넣지 왜 나한테 넣어? 요약하자면요. 자기 돈 4,500만 원을 좀 맡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지만 여차저차 사정이 있다면서 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마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덜커덕 날라온 겁니다. 제가 그 돈을 떼어먹으려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은행에서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어이구야,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죽은 겁니다. 오, 세상에. 그러면서 방송에서 신문으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루 종일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무려 9개월 동안 말이죠. 그동안 어땠냐고요? 정말 다른 게 폐인이 아니라 이게 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자기야. 그거 먹지 말고 잠깐 나 좀 봐봐. 왜? 저기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얼마 전에 텔레비전하고 누구?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맞네. 그 포털 메인에도 나왔잖아. 알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기를. 아유, 진짜 짜증나. 그러게 말이야. TV에 많이 나오길래. 생긴 것도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오길래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 자기야, 여기 쳐다봐. 보라 그래.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사마천 사기, 도자기 사기, 해병 870 사기.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7월 31일 드디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제 뒤에서 수군거려요.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건 법적으로 판단이 끝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네요. 선님, 나무님, 아니 선누나, 나무니 형, 제발 도와주세요. 참 억울하시겠어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녀 상열 시사죠. 네. 우리 이 코너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남녀 상열 시사. 이렇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고민 상담 형식으로 저희가 풀어보고 1회 있어요. 때는 꿈에 그리던 연인과의 만남. 그치. 그리고 멋진 오빠가 알고 봤더니만 일배더라. 일배더라. 박근혜 사생팬이더라. 그렇더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네, 오늘은 좀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가 어땠다더라, 고소를 당했다더라, 네. 사기라더라 이러면은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크게 터지는데 그게 사건이 해결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요. 검찰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됐을 때
사건 초기에 와 뉴스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분이 나라 팔아먹은 줄 알았어. 이완용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 또 유명한 그 네. 조중동 신문에도 막 네. 나시고 그랬단 말이죠. 종편에서는요 하루 종일 밑에 티커로 뉴스가 나오면서 진짜요? 피소 사기업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자 오늘 그 난리를 쳤던 주인공이 사연의 주인공.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네. 당사자 나오셨어요. 네. 우리 목동에 사는 K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박동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고생은 오늘하고 오늘 했죠. 지금 길이 생각보다 많이 막혀서 네. 강남에서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딱 맞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사연 들으면서 직전에 저도 참 답답했던 사건 얘기 들어가면서 당사자분 오죽했을까. 오늘 이런 억울함 생각이 스페셜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까지 나와서. 네. 참. 자 어쨌든 곽동수 교수님 네. 무혐의 났죠. 예, 이게 단계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혐의 없음이 가장 깨끗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무혐의라는 게 있고, 이 단계별로는 너댓 개가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사건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상 내사종결,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무혐의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결국은 9달 만에 정리가 됐고, 오늘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게 거의 한 10달 만에 마이크 앞에 처음 앉아본 아, 진짜요? 하루에 제가 농담 삼아서 얼굴에 분 마를 날이 없다고 하루 종일 남자 50대들은 분장을 하면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네. 왜죠? 무거워서요. 불편하고 이 네. 머리에 어떻게 또 50대 개그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대요. 근데 뭐 저희 또래 연배분들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이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뭐 법률적인 조언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 제 조언을 주셨던 그 변호사님이 저하고 같이 종편에서 알게 됐던 사실 뭐 일면식도 없던 김경진 변호사신데 그분. 일단은 억울해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혐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10개월 만에 앉으신 분 치고는 정말 메인 진행자로. 네. 맞아요. 제가 역시. 예전에 그 미국 출장 갈 때 저 대신 대타로 해주신 적도 있으셨네요. 맞다. 사흘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가 낯설진 않고요. 네. 그때만 해도 멋진 분들이 계셔서 막 굉장히 지금 멋지지 않다는 게 그렇게 화려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곽동수 교수께서 어쨌든 간에 이제 9개월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무혐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높은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혐의가 그렇습니다. 없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꼬투리를 잡을 건 있긴 있지만 이거를 재판정까지 가기 좀 뭐하니까 그냥 덮자가 되는 거고 기소는 말 그대로 야 이거 기소고. 법정까지 끌고 가자 되는 거고 무혐의라는 것은 이거는 사건 자체가 안 된다. 네. 그게 참 신기한 게 저도 뭐 여러 가지 처음에 목동에 살다가 지금은 제가 이사를 가서 강남의 상일동으로 끝에서 끝으로 가 있습니다. 이 목동 살 때는 거의 광명으로 분류가 됐고 지금은 거의 하남으로 분류되는 지역인데요. 이 살면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 관할 법원이 옮겨졌습니다. 남부법원에서 시작을 해서 동부법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옮겨가기 때문이었는지 시간이 그렇게 걸렸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있는 동안 마쿠에서 되게 노력하지 않았냐 뭐 이런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500만 원 때문에. 네.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뭐 한 게 없이요. 그냥 할 수도 없었고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1월 6일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그리고 11월 20날 제가 방송을 끝내고 앉아 있는데 기자가 걸어서 고소된 걸 알고 있느냐? 그래서 무슨 고소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구처럼 논문도 검증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시위에 나가서 주도한 것도 아닌데 네. 뭘까 궁금해만 들었더니 사기였다고 얘기한 게 11월 20일이었고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남문 씨, 나 대신 강연 좀 해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스케줄이 쫙 있었던 쪽인데 문자도 못 받고 경찰에서 나오라는 연락도 못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종편에서 출연하면서 소위 진보 평론가로 일한다고 하는 거는 나가서 총을 맞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건데 아마 김남은 씨는 너무 잘 아실 텐데 저희가 누가 고용해줘야 사는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걸 다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장난 전화는 생각보다 많이 안 왔었어요. 저는 아예 안 와요. 그 외모가 주는 위압감. 장난전 좀 해보세요. 네.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나가고 나면 방송을 잘했다 못했다를 댓글로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면서 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상욕을 써서 보내면 심한 거고 논리적인 듯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는 거의 안 받았었죠. 네. 아마 그중에 경찰이 부른 게 섞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 전화를 안 받고 뭐 하다 보니까 바깥에 활동은 못했는데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제주도인가 부산에 가서 강의라고 한 게 있었고 그 다음날 방송 녹화하기로 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제 말씀 드리자면 저한테 그래 땜빵이 많이 와요. 그 예전에 비행기 안에서 난동신 상무님 계셨죠. 회장님. 네네. 제가 그분 대신 가연됐고요. 아니 그렇게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치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서 대여섯 건 작년에 건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구멍난 프로그램 떼어드립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식 슬로건처럼 하고 다녔던 때가 있어서. 근데 이제 곽 교수님이 이제 사건을 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저한테 왔었는데 휴가 가실 분들 뭐 잘 프로그램 맡기고 가서 더 잘한 사람이 있을까 쫓겨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맞춰서 제가 대충 풀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드린다 그래서 김남우 씨 미국 출장 갈 때 저희가 낮에도 한 3일 정도 얘기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방송 떼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그건 시작이었고요. 네.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검찰 조사 받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자범으로 고등학교 때 저기 한 거라서 대단한 특별 대우는 못 받았어요. 자범이라는 말 자체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어떤 죄목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검찰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 대검찰청의 그 아래 한글 강의하는 걸 납품하러 그 아래 한글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기획실장 출신이어서 맞아요. 그 당시 정부 표준화하면서 EBS 교육방송에 아래 한글을 납품해서 팔아주십시오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작을 했죠. 관공서 문서들은 외국에서 절대 열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보안이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대검도 그렇게 해서 강의했던 게 고작이지 검찰 조사는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났는데 그 당시 조사관께서 얘기하셨던 게 이게 경찰 1보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찰의 주요 사건 리스트에 올라가는 이게 뭐 소위 주목할 만한 사람의 어떤 작은 범인에게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주목할 만한 리스트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 조사관 했던 게 검찰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담배를 거의 한 1년 넘게 끊다가 4.11 총선 지난 4.11 총선을 보면서 질 게 뻔한데 다들 이긴다고 그래서 보다가 결국 졌잖아 그러고 담배를 다시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폐암이신데 아들이 담배 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었었죠. 그랬는데 이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잘 받았음에도 압박적인 수사를 압박적인 기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물어보고 뭐 가학행위나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끔 압력을 해서 3층에 올라갔는데 그 휴게처럼 돼 있는 공간 좀 열린 옥상 정원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 3층에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게 막 머리로 알고 있던 게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게 이게 수사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압박이고 그래서 그날 제가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5시간이요? 네, 오후에 가서 그냥 그 단순한 과정을 물어보고 얘기를 맞춰보고 아니라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났는데 압박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이 판결 나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게 있다고 검찰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웬만한 요구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뭐 물리적으로는 남은 씨 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힘을 못 쓰긴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어디 가서 쫄지도 않고 이 뭐 어르신들 그때 무슨 연합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뭐라고 그러셔도 그냥 외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 외모를 봐도 찔러도 바늘에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모든 일이 올스톱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고
들어서서 뭐 생전 안 하는 실수들 예컨대 화장실에서 일 보고 손을 씻고 나는데 갑자기 멍해지면 물 안 잠고 이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그냥 돌아서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멍하게 있고 뜨거운 건지 알면서도 만져서 손가락 끝을 대거나 종이에 베이거나 정신이 이렇게 반쯤 나가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그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좋아는 하지만 그만큼 존경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계셔 주시지 왜 그러셨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편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네요라는 게 이해가 되길 시작했는데 네. 겪어보고 나니까 참 지금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똑같은 일은 어떻게든 더 겪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건 초기에 이제 곽 교수님 이제 그런 일을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언론 보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시피 난 나라 설정적으로. 팔아먹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망고의 역적도 그렇게는 못 그러니까 써. 만고의 역적 좋다. 갑자기 그렇게 크게 보는 걸 보면서 그 신문 크기 사이즈를 보면서 왜 늘 이렇게들 크게 할까 이슈가 없나 돈으로서 여자로서 뭐 이런 걸로 보통 우리가 보수의 네. 부패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아 진보도 이렇다 어떻게 보면 진보의 돈과 얽힌 첫 케이스니까 크게 다루려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건보다 내심 섭섭했던 거는 그렇게 크게 됐었으면 저희도 뭐 일종의 리그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편에 나가서 설명을 하던 어디서 미디어에서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 혹은 모르고 놓치기 쉬운 얘기들 풀어주는 코멘트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쪽의 반응이 더 냉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단순하게 보면 내가 뭘 굉장히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조금 나이 먹고 이제 뭐 은퇴가 60이다 따지면 이제 한 10년 남았는데 저는 늘 나갈 때 25년 전 87년도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단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때 뭐 칼기도 떨어지고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때 좀 잘했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25년 전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못했었고 이젠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뛰었다고 하는데 뭐 저라면 보통은 걸어서 괜찮나 내지는 힘들지 않아 뭐가 어떻든 고생했다 이번에 좀 쉬자라고 하는 연락들이 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네. 정말 근데 사실 연락 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함이 곽동수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전화번호 명부에서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맞아, 김남훈보다 위에 있는 게 곽동수예요. 김남훈보다 위에 있기 쉽지 김남훈 않은데. 의원님 기억 니은이잖아요. 그치. 저는 항상 맨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게 곽동수야. 곽동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연락이 안 가게 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더러운 걸 곽 묻을까 봐 교수님이 그런 항상 거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녔어요. 전화 하도 많이 계속 받아서. 보니까. 그렇죠. 요즘 어떠십니까? 배터리 용량 사용. 비료가. 요즘 저한테 가끔 연락 주시는 분들이 주말엔 뭐 하길래 혹은 뭐 주중에 한 이틀 정도 있다 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휴대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고요. 아이고. 이틀이나. 네. 그리고 뭐 폰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리를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밖에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여줬던 일을 했던 그런 부담감이 고스란히 도구로 들어와서 늘 남의 편, 걔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나쁜 애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이유가 어떻든 좀 도닥도닥 해주거나 궁금하면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물어보는. 그렇지. 흔히 말하면 이제 진영 논리, 그 진영으로 보자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있는데 이제 진보 진영 쪽 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이크로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쪽 분들한테서 힘내라, 기운내라 이런 연락 많이 왔었나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더군요. 그리고 연락 주시는 쪽들은 보수 쪽들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이번 기회에 넘어가라?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냥 제가 이 정치평론하면서 전하고 좀 달랐던 게 나머지도 비슷할 텐데 IT 업계에서 앞서서 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이가 많아서 주변에 선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평론은 뭐 훨씬 더 50몇 년생, 그쵸. 뭐 연세 많이 되시는 네네네. 그런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까지 계시다 보니까 그 사건이 터졌었을 때 그 타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는 호기심형이 있고요. 일단 챙겨주는 진짜 친구형이 있는 거죠. 이유가 어떻든 뭐 내가 이제까지 봐온 게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힘들 텐데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일단 힘들 때 밥이나 먹자. 네. 뭔진 모르겠는데 얼굴 보자. 너 지금 어디 처박혀 있을 텐데 나가 힘들면 내가 갈까? 이러는 타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길래 그 후에 나서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형이 간혹 계세요. 걱정과 함께 꾸짖는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너무 세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 묵묵부답형이고 제가 끝나고 나서 테스팅을 좀 해봤어요.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문자를 돌렸다라고 얘기할 때 어쩜 그렇게 반응이 오는 쪽들은 죄다 진보가 아닌 보수 쪽이었고, 예. 그러니까 진보들은 그래 털었으면 됐지. 그래도 좀 시끄럽게 해서 괜히 우리 진영을 더 더럽힌 거 아니야?라는 원망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뭐 단순하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잘 못 살았구나.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주변에 좀 가라앉거나 안 됐던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신문에서 발견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제가 알던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만나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 중에 찾아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차 한잔 하시죠라고 남자가 남자한테 차 한잔 마시자는 얘기 저는 듣기 싫은 게 없는데 네. 그런 얘기를 김남훈 씨 등치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힘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가면 얼굴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뭐 하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 스스로 불편했어요. 그런데다 일은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3월에 그 사이버 대학교는 녹화해놓은 강의가 한 3년씩 돌아갑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친절하게 조선일보께서 이 사기 혐의로 몰렸던 곽동수 교수가 강의를 또 맡았다네 이런 일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가 끊어져서 이번 학기는 제가 강의도 없고 외부 일정도 없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10개월째 백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어서 와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꼼꼼한 거. 조선일보.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싸가지 없는 진보 큰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그 싸가지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의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네. 아니고 딱 하나 생각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진중원 교수가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진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정치권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죠. 참 이렇게 곽동수 교수님 모셔서 뭐 이제 피소당하신 건에대해 네. 무혐의. 무혐의. 네, 말씀 저는 듣고 대한민국 있는데. 검찰 믿습니다. 만약에 1mg이라도 이게 건수가 됐으면은 아이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난리 대한민국 났죠. 검찰 믿어요. 정말 아니, 믿어요. 진짜 곽동수 교수님이 1mg이라도 이게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한 3년 곰탕을 끓였을 다 거예요. 털었어. 다 털었어. 다 그렇지. 털어도 진짜 안 나오니까 에라 모르게 던진 거지. 그냥 그렇게 정리가 돼서 끝났는데 한 번은 나가서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김선 씨, 김남훈 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오늘 얘기할 수 있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뭐랄까 나름 솔루션? 급 네. 솔루션을 급 솔루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곽동수 교수의 무혐의를 알리는 RT를 앞으로 우리 멤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매일 알릴래. 매일 알리세요. 매일 알려주시고요. 나 매일 곽동수 교수님 무혐의. 네, 링크 그리고 이 기사 방송 링크 끝나고 올리고. 이제 RT 응원단을 저희가 만들기로 했어요. 어. 5분 정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지. 다 같이 이제 갈비 먹으면서 고기 뜯으면서 우리 하루에 한 번씩 RT 하자. 알리자. 그냥 저는 기운이 많이 났으니까요. 네. 이 주변에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자의로 힘들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은 또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니? 라고 얘기 한마디 맞아요. 건네주시면 괜찮니?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요, 참 지금 이렇게 시간 남았을 때 지금 출연 요청 없을 때요. 보톡스랑 피부 미용. 진짜. 요즘 제가 운동도 좋아하는 하시고. 잘 나가는 그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원래 보톡스 맞으면 3주 정도 쉬어야 되는데 맞고 막 그냥 나와. 계속 맞고 계속 나오시니까 얼굴에서 부풀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요즘 근황점 JPG하고 트위터 계속 올리는데 좀 부담스러워. 불안해서 그러니까 지금 맞으세요. 지금. 지금 네. 네, 일 없을 때 지금 맞으시고 맞아요. 운동도 하시고 한동안은 또 뭐 방송을 안 하려고요.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나서 방송에 불러줄까 하는데 뭐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별로 미련도 없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네. 뭐 그 방송 아니라도 더 다른 활동하실 그게 가능성이 많이 그리고 남았기 이걸 때문에. 이 경험을 소재로 해서 강연 아이템을 만드세요. 나의 무혐의 9개월. 이거는 집으로 가는 걸 이유로. 너무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나의 9개월. 나의 9개월.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교수님 어쨌든 응원합니다. 어려운 네. 말씀 이렇게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많이 쳐드릴까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무혐의! 무혐의, 곽동수, 무혐의! 무혐의, 곽동수, 무혐의, 빰빠밤. 아, 저희가
다음 방송 때도 곽동수 무혐의를 시작할게요. 아, 그럴까? 오프닝을.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오! 곽동수 무혐의! 이렇게 시작하, 다음 주에 꼭 진짜 하자.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참 그 억울함 스페셜로다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꾸며봤는데요. 아, 참 그 서로 위로하고 네. 정말 나누는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고요. 아, 참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화끈하게. 화끈한 힘내시죠. 이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